중요한 그 프레임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내 강의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가다운 느낌을 확실하게 줄 수 있고 나조차도 내 강의에 대한 명확성이 보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요소들 명강의 필수 3요소 그리고 무조건 명강이 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프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거죠. How to 어떻게 해서 좋은 프레임을 만드느냐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서론, 본론, 결론을 왜 나눌까요? 서론을 왜 해야 되는지, 본론을 왜 해야 되는지, 결론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내 강의에 대한 보는 관점, 다른 사람의 강의에 대한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눕니다. 이 서론에서 서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서론을 왜 해야 되는지,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결론은 또 왜 굳이 결론을 해야 되는지, 결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만 명확해도 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론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강의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오프닝과 서론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쨌든 서론에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강의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있어야죠. 서론의 목적은 바로 청중들로 하여금 강의의 메인 내용, 본론에 대해서 빨리 듣고 싶게끔 본론에 대해서 기대감을 정말 한껏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음식도 그 음식 맛도 중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둡니다. 제 강의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제 소개에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쑥스러웠죠. 하지만 왜 이 서론을 시작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청중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정말 자신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중과 강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날 이해해주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나누고 더 친밀감을 갖잖아요. 강사와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강사가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강의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이죠. 청중으로 하여금 본론을 듣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고 또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더 높여주는 것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서론입니다. 그래서 질문, 성공적인 서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서론의 목적, 바로 강의 본론을 정말 빨리 듣고 싶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이 강의 듣고 싶어라는 마음이 기존에 있었다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더 간절하게 할수록 강의에 집중을 더 하겠죠. 배가 고플수록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의가 물론 저는 재미적인 요소도 정말 위트나 유머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내가 유머 감각이 없어 이거 하나로 기죽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의가 유익하거나 또는 강의가 정말 개인이 필요한 포인트를 눈높이에서 딱딱 전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회사에 어떤 직무 관련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정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꼭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역할은
끌어들이고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임은 신뢰감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대감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방법은 내 프로필을 소개하고 경험을 소개하는 것,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뭐 에피소드, 게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죠. 뭐 몇백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오늘 강의 들으면 남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성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줄수록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교감을 해야 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신뢰감, 강사에 대한 신뢰감, 오늘 강의 내용, 주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믿고 들어도 될 만큼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것도 또 한 번 어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공감대, 사회적 이슈,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이슈, 오늘 주제에 대한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기대감,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얼만큼 손해를 보는지, 얼만큼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흑과 백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근거를 대주는 거죠. 자료나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대줌으로써 좀 더 이 강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신뢰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죠. 강사와 청자의 신뢰감이 필요하다. 공감대, 감정적 공감대,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기대감. 여기에 강사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기대감은 클수록 청중들이 강사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강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어떤 액션을 요청할 때 훨씬 잘 반응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감, 필연성이라는 건 필요성, 연관성, 성취 가능성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또 본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죠. 본론은 저는 큰 주제 하나 있으면 소주제를 또 그 안에서 한 3개 정도, 60분 기준으로 3개 정도 나누는데 뭐 훨씬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강의가 한 뭐 12주차 강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주제 하나당 핵심 메시지 저는 또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각 핵심 메시지당 이런 핵심 메시지가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떤 걸 선정하느냐, 이걸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하느냐, 그리고 또 논리적인 순서에 맞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소주제 하나를 위한 그 밑에 핵심 메시지가 1, 2, 3, 소주제 두 번째를 위한 핵심 메시지 1, 2, 3, 소주제 세 번째를 위한 핵심 메시지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구체적인 하우투로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스마트라고 하는데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와 통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핵심 메시지당 이 3가지를 항상 고려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간관계 기법이 정말 쭉 나열하다 보면 정말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을 프레임 없이 그냥 이제 강의를 쭉 해요. 쭉 설명을 합니다. 1번부터 하나씩 설명하면 나중에 다 끝나면 어떤 분은 물론 이걸 기억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이 그냥 뭐가 딱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뭔가 좋은 이야기 들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레임화하는 거, 본론에서 중요한 거, 지금 본론 설명하는 거예요. 프레임화하는 거. 이렇게 경청의 3가지, 칭찬의 3가지, 배려의 3가지. 경청, 칭찬, 배려는 소주제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프레임으로 짜면 밑에 경청, 칭찬, 배려 이러한 프레임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청, 칭찬, 배려는 소주제, 눈으로 명창하기, 고개 끄덕이, 적기 얘들이 바로 핵심 메시지 1, 2,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 걸 잡아줬을 때 나도 명확해지지만 청중들도 훨씬 명확하게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구체적으로 하우투를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스마트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라 보다는 5시에 기상하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5시에 다 일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억하기에 좋다는 거죠. 5시에 기상?
근데 나는 좀 어려우니까 난 6시에 일어나 볼게. 그래? 나는 좀 더 일찍 일어나. 4시에 일어날게. 이 5시라는 것 기준으로 본인이 구체화될수록 자기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뿌리를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측정 가능하면 좋다. 여러분, 아침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개발에 힘쓰세요라기보다는 새벽에 2시간을 확보하세요. 2시간은 낮에 4시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그다음에 행동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라고 하면 이미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목표가 있을수록 좋아요. 3개월간 지속해라. 언제까지 해라. 이러한 것들이 좋다는 거죠. 액션 오리엔티드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하네요. 요거는 뭐뭐 하세요. 여기 새벽 3시에 일어나라. 5시에 일어나라. 5시에 기상하시오.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노하우, 거기에 소주제, 근로소 목표의 핵심 메시지, 마감 시한을 정해라. 구체적으로 써라. 아침형 인간 여기에 2시간 활용해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해도 뭐 3명 이상 함께하라. 이렇게 해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틀을 짜는 것,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이 결론은 참 대단한 게 결론이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 전달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결론은 강의 전체 비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 짧은 시간 할애하는 결론으로 청중들에게 잊지 못할 어떠한 그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마음속에 남게 하면서 본론까지 끈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결론에서 프레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약 정리해라. 두 번째, 비전 메시지를 줘라. 세 번째, 감성 클로징 해라.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또 여기에서 길어지는 분 계세요. 절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비전 메시지는 이 것들을 잘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고 좀 더 큰 범위에서 좀 더 상위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 또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습니다. 감성 클로징, 시나 이야기나 음악, 영상 등을 활용하면 좋겠죠. 이 감성 클로징을 통해서 어, 마지막에 어떤 감동을 줌으로써 이 강의 전체에 대해서 청중이 받아들이고 끄덕이고 결국 강사가 제시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3가지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프레임 구조 보여드릴게요. 오프닝. 따로 여기서 나눴지만 합쳐도 됩니다. 서론하고 사회자 소개하면서 임팩트 있게 하면서 서론, 신뢰감을 강사에 대한 신뢰감, 내용에 대한 신뢰감, 공감대 형성해라, 강의 기대감 높여줘라. 본론은 프레임을 잡아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체 프레임도 중요한데 본론에서는 특히 프레임, 내 컨텐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대주제, 그다음에 소주제, 핵심 메시지, 논리적 구성하고 사례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다. 결론, 정리, 동기부여해서 비전 메시지를 줘라. 감성 클로징 해라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밑에 10에서 15%, 75에서 85%, 5에서 10% 시간 배정인데 이건 꼭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 기준에 사면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굳이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3가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죠. 강의 필수 3요소, 널리지, 어티튜드, 스킬, 그다음에 프레임, 기본 프레임, 단계별 목표, 세부 프레임 했었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각 단계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형태를 강의를 듣고 바로 적용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그런 샘플 PPT를 가지고 보면서 한 번씩 더 생각하고 거기에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생각해도 느낌이 훨씬 좋구나, 훨씬 정리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강의를 준비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내 강의 시간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나 자신에게도 훨씬 이해되기 쉽고 기억에 남는 명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대륙을 마음에 확실히 품고 있으면 풍랑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콜럼버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콘텐츠 전문가분들 강의를 꿈꾸시고 내 분야에서 사회에 한 개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성취를 얻고자 정말 이런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여러분의 명강의로 더욱 빛나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